질문이 있어서 뭐 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풀이의 시리즈로부터 이제 풀이 트랜스폼을 했었는데 우리가 풀이 시리즈에서부터 풀이 트랜스폼을 이제 유도를 했어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 t를 무한대로 그러니까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게 원래 풀이 시리즈라는 게 어떻게 주기의 역수분해 풀이 시리즈라는 게 풀이 시리즈를 보면은 주기를 일단 구하고 주기 t를 구하고 주기 t를 구하면 뭘 알 수 있다고? 기본 주파수를 알 수 있다고 그치? 기본 주파수 F0 이게 1 t가 되는데 기본 주파수를 알 수 있고 기본 주파수를 알면은 이 기본 주파수가 왜 중요하냐면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것만큼 그 KF0의 주파수 성분을 갖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주기함수는 모든 주기함수는 주기가 정해지면은 기본 주파수가 정해지고 그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걸로 물론 0배도 있고 마이너스 배도 있긴 한데 그 주파수 성분을 갖는다. 그러니까 F0의 어떻게 F0의 K배 이게 정수니까 K가 정수니까 F0의 정수배만큼 가진다는 거니까 이게 F0가 어떤 게 결정이 되면은 F0가 예를 들어서 1K헤르츠다 라고 결정하면 1K헤르츠마다 있는 거야. 1K헤르츠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디스크리트하다고. 디스크리트.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하다는 거야.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 프리퀀시가 된다. 디스크리트 프리퀀시가 되는데 풀의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풀의 시리즈로부터 어떻게 하면 풀의 트랜스폼이 된다고? t를 무한대로 가져가면 이게 풀의 트랜스폼이 된다 했잖아. t를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왜 컨티뉴스가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했길래 뭐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똑같은 우리가 펄스를 뭐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펄스가 이렇게 있는데 펄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뭐 존재하는 거가 있는데 이 t가 이제 달라질 때 펄스는 똑같은 펄스 렉탱귤 펄스인데 이 주기가 달라질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t가 예를 들어서 1 마이크로세컨드다 10의 마이너스 6승마다 반복이 된다. 펄스가 굉장히 좁은 거라서 10 마이너스 6승마다 반복되는 뭐 겹치면 안 돼 물론 그러면은 이때의 주기가 10 마이너스 6승이니까 기본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F0는 1MHz가 된다고. 1MHz. 이런 시그널은 1마이크로세컨드마다 반복이 되는 어떤 시그널이면 1MHz마다 뭔가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1MHz의 배수배, 1MHz의 정수배 받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메가, 2메가, 3메가, 4메가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1.1MHz는 없다라는 거야. 이 말은 1.1메가는 없다고. 뭐 100KHz는 없다고 이게 100Hz도 없다고 이렇게 되면은 이 1마이크로세컨드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으면은 이런 거 없다고 뭐만 있다고 0Hz 플러스 마이너스 1MHz 플러스 마이너스 2MHz 플러스 마이너스 3MHz 이렇게 1MHz의 배수배 정수배 되는 것만 존재한다고. 그 다음 만약에 이게 또 줄어들었다 더 이제 늘어났다 그래서 1msec 10-3승마다 있다. 그러면 이때는 F0가 어떻게 된다고? F0는 1K헤르츠가 되는 거지. 12-3승 헤르츠. 이거의 정수배가 된다고. 그럼 이때는 이런 거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1.1K헤르츠 이런 건 없다고. 이런 게 1ms마다 반복이 되면 이게 없다고. 0Hz 플러스 마이너스 1kHz 플러스 마이너스 2kHz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뭐 여기에 10Hz 이런 거 없다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하다고 딱딱딱 끊어진다고. 그러다가 이제 t가 예를 들어서 1세컨드다. 1세컨드면 기본 주파수가 뭐가 되면 1Hz가 된다고. 1Hz. 1Hz, 0Hz, 플러스 마이너스 1Hz, 플러스 마이너스 2Hz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고. 그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또 t가 10의 3승이다. 10의 3승 세컨드다. 이러면은 주파수는 기본 주파수는 뭐가 된다고? 이제 점점 커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점점 커진다고. 이게 t가 이제 점점 커진다고. 커지면은 기본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mHz가 되겠지. 10의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헤르츠가 된다고.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게 기본 헤르츠가
점점 줄어든다. 그 다음에 만약에 t가 10의 6승 세컨드다. 이거마다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기본 주파수는 1 마이크로 헤르츠가 되는 거죠.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 헤르츠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더 커져서 10의 9승 세컨드다. 그러면은 F0는 1 나노 헤르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 헤르츠 이렇게 된다고. 여기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세밀해진다고. 이게 점점 더 세밀해진다고. 이게 점점 커지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기본 주파수가 점점 더 세밀해진다고. t가 커지면은 여기서 t가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f0가 점점 더 세밀해진다. 세밀해진다. 이게 점점 더 세밀해진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100 뭐 100승이다. 뭐 t가 뭐 10의 100승 세컨드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기본 주파수는 10 마이너스 100승이 되겠지. 헤르츠가 되겠지. 그러면은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야.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거의 연결된 거야. 그냥 컨티뉴스 하다고.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론적으로 보면 t를 무한대로 보내면 F0는 그 0으로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기본 주파수 F0가 굉장히 작은 것들인데 그 작은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그 작은 것들이 세밀하게 이렇게 되는데 세밀한 것들이 이게 너무나 작다고. 이게 다 컨티뉴스 한 거지 이게. 컨티뉴스 하게 된다고. F0가 커지면 T0가 커지면 F0가 점점 줄어들어서 0에 거의 수렴하니까 그거에 배수가 된다. 그럼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이 세상의 모든 걸. 그래서 디스크리트가 된다라는 거 있고. 그래서 뭐 오늘 퀴즈는 뭐 잠시 볼까? 나중에 또 뭐 내가 또 안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먼저 퀴즈 봅시다. AB 구간에 이게 내적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이거 내적이 이렇게 주어진다. 내적이 뭐 FT하고 GT하고 얼마나 비슷하냐 하는 거네요. 이걸 FS랑 FT, FS라는 건 결국은 XT랑 프리의 시리즈 퀴즈 문제 이거 적어놔야 되겠다. 11월 11월 9일 이렇게 되니까 퀴즈 문제가 이게 FT랑 GT랑 얼마나 비슷하냐. 이게 이제 AB 구간에서 FT랑 컨주게이트의 DT 이렇게 되는데 푸리에 시리즈라는 건 결국 뭐야? 기본 주파수가 결정이 되고 결국은 이게 어떤 임의의 XT랑 어떻게 된다고 익스포넨셜 J의 2파이의 KF0T 이거하고 얼마나 비슷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주기함수라고 있지. 이게 주기함수. 그러니까 주기함수니까 한 주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 한 주기에 대해서 XT랑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KF0T DT가 되는 거고 한 주기라면 보통 한 주기로 나눠준다고. 나누기 싫으면 뭐 안 나눠줘도 되는데 보통 다 한 주기 나오면 다 주기 나눠주잖아. 파워 구할 때도 다 주기로 나눠주고 다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풀의 트랜스폼은 결국 XT랑 뭐냐 이게 여기서는 이게 KF0였는데 이건 아니라 임의의 2파이 FT랑 모든 FT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A, B를 구간을 정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거지. XT에서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T DT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XK라고 하는 거 우리가 XK라고 하는 거고 이걸 XF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미 요거는 컨티뉴스 하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고 요거는 디스크리트 하다라는 게 표현이 들어있다고.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하다. 요거는 컨티뉴스하다. 컨티뉴스하다라는 거. 이게 이미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 풀의 트랜스폼 이 수식을 이용해서 풀의 트랜스폼 유도하시오. 그 다음에 XT가 델타 T에 대해 풀의 트랜스폼을 구한다. 그 구하는 거는 뭐 그냥 간단했잖아 지난 시간에. 그 델타 T에다가 적으면은 그러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F가 X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T를 DT 하는 건데 이게 XT 대신에 델타 T를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T DT인데 요 두 개 곱해주는 거 요 두 개 요 두 개 곱해주는 거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델타 t에다가 t가 제로이니까 익스포넨셜 제로 넣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 제로니까 이게 1이 된다고 1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를 dt 하라는 건데 델타 t를 적분했을 때는 1 아니면 0이야. 이거는 모든 구간이 다 됐으니까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 델타 t를 풀에 트랜스폼 했더니 뭐가 된다고? 1이 나온다고 1. 이 의미가 뭐냐? 모든 프리퀀시, 델타 펑션은 모든 프리퀀시를 다 가지고 있다. 이거는 델타 펑션은 델타 t는 모든 프리퀀시 성분을 갖는다. 그래서 이거 어디에 쓴다고 이거? 우리가 LTI 시스템이면은 LTI면은 어떻게? LTI로 판명이 나면은 LTI면은 어떻게 한다고? 델타 t를 넣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HT를 구하는데 이거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이거 하면은 델타 t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냐? 델타 t가 모든 프리퀀시 성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델타를 인풋을 넣겠다는 건 모든 프리퀀시로 스캔하겠다는 모든 프리퀀시로 다 이걸 이 시스템을 알아보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모든 프리퀀시로 다 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 HT가 굉장히 유용한 거야. 왜 델타 T 그거는 아니고 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은 아니고 왜 렉탱귤러 펄스는 아니고 왜 싱크 펑션은 아니고 왜 코사인이나 사인은 아니고 왜 하필이면 델타 T냐 LTI 시스템에서 그걸 넣었을 때 델타 T가 모든 프리퀀시로 다 스캔하겠다는 얘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 그래서 뭐 요것도 뭐 나중에 뭐 일단 숙제로 나갈 테니까 이거 보고 풀이 급수네요. 이거 잘못 요걸 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좀 더 나와서 요 뭐냐면 이제 이 컨스턴트 나왔다. 이 타임 도메인에서 컨스턴트.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타임 도메인이거든. 프리퀀시는 사실 잘 보이지 않아. 프리퀀시는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뭘로 보는 거야? 풀의 트랜스폼이나 풀의 시리즈로 본다고. 그러니까 이거 잘 안 보인다고 이게.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컨스탄트하다. 컨스탄트하다 이렇게 컨스탄트 뭐 상수로 쭉 나타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게.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이걸 만약에 이걸 풀의 트랜스폼 그 원래 풀의 트랜스폼을 하면 이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풀의 트랜스폼을 구한다. 그럼 여기서 잘 봅시다. 이게 이 XF가 우리 구하듯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X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T를 DT를 하라 라고 해서 XT 대신에 아까 뭐해서 이게 XT 대신에 이게 1이었거든. 1을 넣어서 계산해 봅시다. 그럼 1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이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T를 DT를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네. 근데 이걸 보면은 거의 뭐 적분하는 거 쉽지. 마이너스 J의 2파이 F분의 1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T가 이게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 부분이 이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나오면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 김준영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 일단? 원을 그리라고 하죠. 그렇지 원을 그려야 돼. 원을 그리는데 x축은 뭐예요 이게? 이게 리얼 값이고 y축은 이미지너리 값이라고. 요 위에 있는 어떤 점이야 이게 t가 결정이 되면은 요 값이 어떤 결정이 되면은 요 위에 있는 어떤 점인데 이게 문제가 무한대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지, 그 개념이지 이게 있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유니콘 뭐 이렇게 뭐 뭐냐 해리포터나 뭐 이런 뭐 유니콘 나오고 막 하잖아. 유니콘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잖아. 그냥 개념이라고 그냥. 사람이 상상으로 그냥 말에다가 그냥 뿔 달리고 뭐 날개도 있고 한 거 그냥 개념으로 만든 거라고. 이거저거 다 합해가지고.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게 계산할 수가 없다고 이게.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는 건 맞아. 이 위에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인데 어떤 점인지 모르는 거야. 계산을 불가능하다. 이 어떤 점인지 몰라. 나 그럼 못 구하겠네. 못 구하겠네. 물론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 다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 구하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을 이용한다고.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그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 일단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설명해 줄게. 그 인버스 포리에 트랜스폼은 뭐냐면 XF를 이용해서 XT를 구하는 거야. XF가 exponential JA 2파이 FT를 DF에 대해서 이게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이렇게 돼. 이거는 지금 F에 대해서 인테그럴 하는 거. 여기서는 플러스가 돼. 이게 플러스. 플러스가 돼. 그 여기 포리에 트랜스폼하고 인버스 포리에 트랜스폼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되는데 요걸 구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델타 F가 아까 이게 1을 했을 때 이게 델타 F가 되거든. 그럼 요게 델타 F 그러니까 1에 대한 포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포리에 트랜스폼 하면 델타 F가 나와. 델타 F. 그럼 요 델타 F 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요 부분에 델타 F를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델타 F exponential J의 2파이 FT를 DF 하는데 이것도 똑같네. 아까 그거랑 이거 델타 F랑 뭐랑 곱하기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델타 F 곱하기 어떻게 F가 0일 때니까 F가 exponential J 0 이렇게 되면 1이 되겠네. 1. 델타 F를 인테그랄 하라는 거예요. 1이 나오네. 1이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1을 구할 수 있다고. 물론 이거는 1을 풀에 트랜스포할 때 델타 F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뭐 이건 뭐 내가 지난번에 외우라고 했으니까 이걸 사용하지 않고 구하려면 굉장히 복잡해. 엄청나게 복잡해. 어떤 다른 테크닉을 써야 된다고. 뭐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감소하는 함수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조금 전에 한 거에는 어떤 가정이 들어있냐면은 이게 또 지금 이걸 모르니까 XF를 구하는 거 여기에서 풀의 트랜스폼으로 못 구하니까 이렇게 해서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해서 구하는 거야?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을 해서 구했다고 이렇게. 이 뭐 어떤 가정이 들어있냐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어프로치를 해서 뭐 구하는 거 있는 구하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풀의 트랜스폼은 1대1 매핑이에요. 1대1 매핑. 매핑 원온원 1대1이 우리가 보통 1대1 매핑이라면 원온원이라 1대1 원온원 원투원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원투 맨투맨 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원투원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원온원이라고 해야 돼. 1대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스포밍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배운 게 있었어. 뭐 어떤 거 배웠냐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거 배웠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지금까지. 이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냐면 2대1 매핑이야. 2대1 매핑. 이거는 이 앞에 2는 뭐냐면 이 타임 도메인 시그널 말하는 거야. 타임 도메인. 타임 도메인이고 뒤에 거는 이제 트랜스폼 도메인인데 이거는 이제 S 도메인이고 요거는 1은 여기 타임 도메인이고 이 F는 이 F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이지. 이렇게. 타임하고 프리퀀시가 1대1로 프리 트랜스폼에서 1대1이야. 내가 타임 도메인에 뭘 알면 프리퀀시 도메인을 알 수 있고 프리퀀시 도메인을 알고 있으면 타임 도메인을 알 수 있어. 그런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렇게 안 된다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익스포넨셜의 t에다가 ut 요거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뭐가 되는지 혹시 알아? 이거 익스포넨셜 t의 ut 이거 s-1이 돼. s-1. 그리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이렇게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의 u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t. 이거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뭐가 되는지 혹시 알고 있나? 요것도 뭐냐면은 다시 적어야 돼. u의 마이너스 t. 이거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플라스. 이 트랜스폼 하면 뭐가 되냐면은 S-1 두 개 똑같아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잘 봐봐 이거랑 전혀 다른 거잖아. 이게 1번 시그널이 전혀 다른 거 이게 1번 시그널하고 2번 시그널하고 전혀 다른 거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UT가 붙어 있고 이거는 U에 마이너스 T가 붙어 있거든. UT가 붙어 있다는 거는 0보다 큰 거에서만 존재한다는 거고 0보다 작은 거에서 이번에 U에 마이너스 T가 있다는 건 0보다 작은 거에만 존재한다는 얘기야. 하나는 0보다 큰 거에만 존재하고 하나는 0보다 작은 거에만 존재하는데 이 두 개가 똑같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S-1분의 1로 똑같이 된다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러면 UT에서 뭐 exponential t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하는 게 보통 뭐 미분방 형식 풀려고 그러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 갈 수는 있어. 이거 갈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왔다. 이게 S-1이라는 거 내가 알게 됐다. 뭔가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더니 S-1이야. S-1분의 1이 나왔다고. 그러면 S-1을 다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줘야 된다고. 그럼 S-1분의 1이 나왔다. 근데 이거 가려고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가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 1이 갈 수도 있고 1이 갈 수도 있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김동범,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어?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만약에 S-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서 1번 시그널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돼 S-1분의 1이고 2번 시그널도 S-1이야. 그럼 다시 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려고 S-1분의 1이 있어서 이걸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려고 하면은 익스포넨셜 t의 ut로 가야 돼? 아니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의 u의 마이너스 t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UT에 UT. 어? 어디로 가야 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가 보네. 얘 어디로 가는 기억이 거 안 나네. 나 알 수 없어.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2번으로 갈 수 있어. 나 알 수 없다고.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1번으로 가야 될지 2번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반드시 하나가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 어떤 거야? 서영원. 네, 교수님. 어떤 게 따라와야 돼?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반드시 뭔가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 하나. C 하겠습니다. 어? C 하겠습니다. C. C? 무슨 갑자기 C는 왜 나와? 뭐 파이썬이 ROC라는 게 따로 ROC라는 게 ROC라는 거 ROC ROC 왜 또 안 나와 이것도 이상하네. 잠깐만 이거 뭐 적었는데 이거 안 되네. 잠깐 이름 ROC라는 게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고. ROC라는 게 그래서 이게 리얼 값의 S가 1보다 더 클 때 리얼 값의 S가 1보다 작을 때 요게 반드시 따라와야 돼. 요게 있으면은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S-1인데 ROC가 리얼 값의 S가 1보다 더 크면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이렇게 가야 되고 이 ROC가 S-1분의 1인데 ROC가 S-S가 리얼 값 S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의 U의 마이너스 T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거 2대1 매핑이기 때문에 늘 뭐가 있어야 되냐면 ROC라는 개념이 존재해야 된다고. ROC라는 이게 리전 오브 컨버전스라고 이게 결국 어떻게 수렴하는 그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렴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너 보니까 하나도 기억 못하는가 보네. 뭐 좀 기억 못하더라도 이건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뭐 비슷하니까 이거 지금 하면서 좀 해야 돼. 이거 좀 개념을 좀 잡아야 돼. 뭐 비슷해. 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 내가 얘기했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풀의 트랜스폼은 뭐가 틀리다고? 뭐 다른 게 뭐야 이게? 풀의 트랜스폼은 xf를 구하는데 xt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t를 dt 하는 거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 x의 s를 구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에다가 똑같아. 이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dt 한다고. 이거는 지금 보면은 어떻게 이 s가 a 플러스 jb로 s가 이거 복소수이기 때문에 a 플러스 jb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똑같으려면 a는 0으로 두고 b는 2파이 f로 두면 두 개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풀의 트랜스폼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스페셜한 케이스야. 근데 이게 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는 ROC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 그거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A 값으로부터 나온다. A 값. 이게 결정을 하거든. 이것 때문에 이게 컨버전스 이게 뭐 수렴 영역이 결정되는 게 이 리얼 값. 아까 내가 리얼 S가 뭐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했잖아. 이게 A 값이 풀의 트랜스폼 0이거든. 그러니까 이 무조건 수렴하는 거야 그냥. 수렴하는 거야. 이게 0이면 수렴하거든.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A라는 요 값이 S 중에서 A 값이 이게 리얼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 안 할 수도 있는 요게 달라져 가지고 요게 늘 같이 따라다니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그래서 이게 수렴 영리가 ROC라는 게 늘 존재하는데 ROC라는 게 늘 있어야 되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그래서 내가 뭐 지난 학기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서 뭐냐 라플라스 트랜스폼 구하여라라고 하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거 S-1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면은 10점 만점에 5점밖에 안 줬다고 뭘 같이 구해야 되냐면은 그 10점을 만들려면은 뭘 해야 된다고? ROC를 같이 구해야 돼. ROC는 늘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ROC가 있어야 되고 근데 프레 트랜스폼에서는 1대1 매핑이야.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보기에 전혀 다른 시그널을 보여서 예를 들어서 어떤 X1T 내가 보기에 전혀 다르게 해서 이걸 풀에 트랜스폼 했더니 XF가 나왔어. 응? 근데 내가 보기에 X2T를 풀에 트랜스폼 했더니 이것도 XF가 나왔다. 이게 내가 보기에 X1하고 X2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됐다. 이러면은 어떻게 풀에 트랜스폼 1대1 매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이러면은 이게 같다고. X1T가 X2T가 같아 이게. 같다고. 풀의 트랜스폼에서는 어떤 시그널을 X1이라는 어떤 시그널을 풀의 트랜스폼 했더니 XF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처럼 보여가지고 X2라는 시그널이 있어서 X2가 풀의 트랜스폼 했더니 XF가 나왔다 이러면은 풀의 트랜스폼은 1대1 매핑이기 때문에 원원원이기 때문에 X1하고 X2가 같은 거야. 뭐 이거 증명하는 까지는 내가 안 하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같아 이게.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거 한 거야. 지금 내가 한 거는 뭐야 이거 이 델타 F 요걸 한 건 이렇게 한 거는 요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 상수가 되면은 컨스탄트다. 그러면은 이 델타 F가 되는데 여기서 뭐 하듯이 이게 델타 F가 이게 또 곱하면은 결국 델타 F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0 T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이게 1이 되는 거지 1이 되고 이게 결국 1이 된다. 1.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것까지 내가 하겠다. 델타 F가 이거 XT가 1일 때 1을 풀에 트랜스폼하면 델타 F가 나온다. 그러면 A라는 상수를 하면은 A의 뭐 상수니까 이 델타 F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구하는 것까지 내가 구하겠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의미는 도대체 뭐냐?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몇 가지 5가지 지금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숙제를 내주고 했는데 지금 1번 하고 있어요. 1번. 뭐 이게 풀의 트랜스폼 페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게 뭐야 이거?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게 델타 F가 델타 T가 풀의 트랜스폼하면 1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1이 지금 풀의 트랜스폼하면 델타 F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 이 델타 T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거 뭐 LTI 시스템일 때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한다 그걸 할 때 사용되는 거고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1일 때 델타 F가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XT가 1이다라는 것만 무슨 말이야 XT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이거 XT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김은우 XT가 지금 1이다. 이 컨스탄트 쭉 되어 있다. 이러면 XT는 변하는 거야?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고정돼 있습니다. 그렇지. 고정되어 있는 거지. 이거는 고정되어 있다고. 고정되어 있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주파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혹시 주파수라는 게 그 개념상으로 어떤 건지 알아? 주파수라는 건 얼만큼 변하느냐 아니야. 그 변하는 양을 말하는 거야. 얼만큼 빨리 변하느냐 하는 거야. 주파수라는 건 얼만큼 어떤 신호가 빨리 변하느냐 정도를 나타낸다고. 정도를 나타낸다. 빨리 변하는 정도를 얼만큼 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100이다. 1초에 한 100번 정도 변한다는 얘기야. 100이라는 건 100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뭐 주파수가 만약에 1000이다. 그러면 1초에 1000번 더 빨리 변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1기가다. 뭐 12구승모만큼 변한다는 얘기야. 변하는 정도를 말한다고. 그럼 이건 고정돼 있다. 그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이게. XT가 1이다라는 건 고정돼 있다고 변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야? 주파수가 0이라는 얘기야. 주파수 변하는 게 없잖아, 이거. 주파수가 0이어야 된다고. 주파수가 0에만 존재해야 된다고. 0에만. 그럼 0에만 존재하면 뭐가 되겠어?
0에만 존재하려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0에만 존재하는 거 델타 F네. 0에만 존재하는 거. 그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아무것도 안 변하고 있다. 타임 도메인에서 지금 안 변하는 거잖아. 안 변하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주파수가 0이라는 얘기야. 주파수가 0이라고. 주파수 0이라는 건 이거 델타 F밖에 없지. 주파수가 0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 말이야 이게. 델타 F가 그러니까 1을 푸레 트랜스폼하면 델타 F가 나온다. 또는 델타 F를 인버스 푸레 트랜스폼하면 1이 나온다. 이 말은 결국은 타임 도메인에서 안 변하면은 주파수가 0이라는 걸 의미하는 바야 이게. 그 말이고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렉탱귤러 펄스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타를 얘기할 때 이게 주구장창 나오는 거라서 보면 사각 펄스 물론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더 중요한 건데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 1번, 2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2번은 지난번 내가 뭐 잠깐 푸레 트랜스폼 하면서 얘기를 해서 이때는 얘기 안 하고 좀 뒤에 나가서 얘기할게요. 3번부터 하는 거야. 3번부터 렉탱귤러 T 오버 T 그래서 이거 T 오버 캐피탈 T 이건데 여기서는 타우라고 돼 있네. 이게 내가 이 얘기를 했나? 요즘 몇 가지 과목을 다른 과목도 해가지고 그 우리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그 분수를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읽어 이거 3분의 2 이렇게 해서 우리 뭐부터 읽냐 하면은 분모부터 읽어. 분모부터 우리는 분모부터 분모부터 읽어서 얘기했었나? 분모부터 읽어서 이게 결국 분모를 더 중요하다. 이 전체를 더 중요한다는 거. 우리 동양적인 사고는 분모부터 읽거든. 3분의 2, 뭐 10분의 8, 뭐 이렇게 읽어. 분모부터 전체를 더 우리는 더 기준을 잡는다고. 근데 얘네는 어떻게 읽냐면 이거 저희 서양 애들은 영어는 이거 어떻게 읽냐면은 이걸 2 over 3라고 그래. 2 over 3. 2 over 3 이렇게 읽는다고. 2 over 3. 그래서 이게 뭐부터 읽냐면 얘네는 분자부터 읽어. 분자부터. 여기서 뭐 분해할 때 우리는 뭐 분해인데 이게 오버라고 하는 오버.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지. 얘네 쓰는 거 보면은 3위에 2가 있다라는 거야. 3위에 2가 있다고. 3분의 2 있지. 2 over 3. 근데 읽는 게 이게 이 분자부터 읽는다고. 분자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체를 더 중시하고 얘네는 어떻게 개인을 더 중시한다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보면 좀 우리랑 좀 약간 다르잖아. 우리는 거의 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걸 뭐 굉장히 미덕으로 여기잖아. 뭐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높이 친다고.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의미잖아. 다 대부분 위인들 보면 다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 사람들이라고. 개인적인 어떤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그런 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렉탱귤러 읽을 때 렉탱귤러 T 오버 타우 이렇게 읽는다고. 요게 렉탱귤러 이걸 읽을 때 T 오버 타우 이 T 오버 타우라고 이렇게 읽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풀에 트랜스폼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하는데 뭐 좀 넘어가야 되겠다. 좀 페이지가 좀 길 것 같아서. 그래서 렉탱귤러 XT가 여기서 렉탱귤러 T 오브 타워가 되는 거예요. 타워분의 T가 되는 거예요. 이거 타워랑 T랑 같은 의미야. 아니 그 변수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뭐 렉탱귤러 T 오브 T라고 하면은 그냥 이름을 타워라고 하든지 이걸 T라고 하든지 뭐 그냥 이게 타워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보면은 그림을 그리면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 앰플리튜드는 1이고 어떻게 요 길이가 타워가 되는 거고 뭐 타워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타워 중간 지점을 잡거든. 2분의 타워가 되는 거고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0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 0을 중심으로 이게 t가 된다고. t가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t고 요거는 2분의 t고 그냥 변수가 다르게 적어준 거야. 또 그래. 뭐 아무 상관없어. T로 적든지 타우로 적든지 뭐 어떤 데는 T로 적고 어떤 데는 타우로 적고 뭐 어떨 때는 나는 뭐 기분 좋으면 뭐 A라고 적고 뭐 B라고 적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응? 알파라고 적어도 되고. 근데 T 오브 타우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
앞에 그래서 그랬는 거네. 요 앞에 내가 여기 할 때는 내가 정리한다고 할 때는 여기는 t라고 해놓고 이 t라고 해놓고 여기 지금 실제로 들어가서는 타라고 돼 있어서 이게 난 캐피탈 T를 더 좋아하는데 대문자 T를 더 좋아하는데 여기는 그림을 내가 찾아보니까 타우라는 게 나와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야. 별 상관없어. 그래서 보면은 XT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거를 이제 풀에 트랜스폼을 해보자고. 그러면 풀에 트랜스폼은 XF는 어떻게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X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를 DT 하는 거라고. 그럼 요걸 넣어보자고 이걸 여기 XT 대신에 넣어야 되잖아. 그럼 XT는 어떻게 렉탱귤로 T 오버 타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아닌 뭐야 이거? 뭐 아닌 뭐야 이거? 뭐 아닌 뭐야? 김재우 렉탱귤로 T 오버 타운은 뭐 아닌 뭐야? 1 아니면 0입니다. 그렇지. 1 아니면 0이지. 언제 0, 1이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타우부터 T가 2분의 타우까지 이렇게 나머지는 0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XT를 여기 넣어라 라고 하는 건 넣어보면은 그리고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렉탱귤러 T 오브 타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를 DT를 한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결국 1 아니면 0을 곱해라는 얘기야. 1 아니면 0을. 근데 언제만 1하고 T가 2분의 타우부터 마이너스 2분의 타우부터 2분의 타우 사이에서만 1이라고 나머지 0이라고. 요걸 다시 적어보면은 결국 이 구간이 이게 1인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타우부터 2분의 타우가 요거만 이잖아. 나머지 0이거든. 여기 0 곱하기 해봤자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0이라 된다고. 여기서 1이고 1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를 DT 하라는 거죠. 아까 뭐 했던 거랑 비슷하네. 아까 여기 내가 인테그럴 할 때 뭐 인테그럴 안 된다고 했던 거, 요 비슷하게 여기 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아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이기 때문에 내가 계산이 안 된다고 했지. 적분은 실제로는 여기서는 이거는 어떤 값이잖아. 이게 어떤 값이라고. 값들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거 계산을 넣어보자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J의 2파이 F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T에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타우부터 2분의 타우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넣어보는 거지 이게. 그럼 넣으면은 마이너스 J의 2파이 F분의 1에다가 이거 넣으면은 이 2분의 T 넣으면 일단 2분의 타우 여기 넣으면은 T 대신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분의 1하고 2 없어지고 그리고 파이 F 타우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타우 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익스포넨셜 J의 파이 F 타우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 또 어디서 많이 본 거네 이거. 많이 본 거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j분의 익스포넨셜 j의 파이 f 타우에다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파이 f 타우. 이게 뭐야 이거? 이 뭐야? 김보민 이 뭐야? 뭐야 이거? 사인 파이 F 타우입니다. 뭐라고? 사인. 사인 파이 F 타우. 그래 파이 f 타우 그거 잘했어. 사인 파이 f 타우 얘기해. 사인이라고. 그러면 이걸 다시 사인 여기 이 파란색 대신에 사인 파이 f 타우를 넣어주면은 분모에는 지금 남아 있는 게 파이 f고 사인 파이 f 타우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 적는다고. 이렇게 적으면은 이거 뭐 틀린 건 아닌데 여기까지는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많이 쓰는 게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서 하는 거라고. 뭘 이용하냐면 싱크 펑션이라고 뭐 지난번에 그 풀이 시리즈 할 때 이거 똑같이 한번 했었어 이거. 풀이 시리즈 할 때 똑같이 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싱크 펑션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어떻게 싱크 x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파이 x 분의 사인 파이 x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파이는 빼고 x 부분만 이렇게 적는다고 그냥. 이 데피니션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보니까 이걸 다시 해주려고 보니까 파이 빼고 이거 f 타우가 돼야 되는데 이 분모에 f 타우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타우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분모 분자를 어떻게 타우분의 1로 곱해주고 나눠주면 뭐 어차피 1을 곱하는 거니까 똑같잖아. 이게. 그러면은 파이 f 요게 이제 묶을 수 있지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파이의 f 타우분의
사인 파이 F 타우에다가 곱하기 타우인데 뭐 타우를 앞으로 뺍시다 이게. 그럼 이거는 그리고 이게 뒷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싱크의 F 타우가 되겠네. 그럼 그걸 다시 적어주면 타우 곱하기 싱크의 F 타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뭐 디라이브 하는 것도 뭐 다 알아야 되고 뭐 이거 워낙 중요한 거 이거 나중에 내가 뭐 엄청 나와 이 부분이. 그 싱크 펑션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싱크 펑션이라는 게 좀 약간 싱크 뭐 사인 x는 내가 알겠어. 사인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했나? 뭐 사인 x는 내가 알겠는데 싱크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싱크 족보도 없는 싱크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싱크는 이게 렉탱귤러 t의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야. 푸리에 트랜스폼. 그 싱크라는 건 여기서 그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나온다고. 그 전에는 뭐 싱크라는 거 여러분들이 만날 필요도 없고 뭐 만날 데도 없어. 뭐 싱크라는 걸 쓸 데가 없기 때문에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적어봅시다. 이 결론을 다시 적어보면은 이게 렉탱귤러 T 오브 타우는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타우의 싱크의 타우 F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아까 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우 대신에 T를 적어봅시다. T 오브 타우 아니 캐피탈 T다. 대문자 T다. 그러면은 타우 대신에 T 넣는데 T 싱크 TF 이렇게 되겠네. TF 뭐 똑같은 얘기야 이게. 1번이나 2번이나 뭐 1번이나 2번이나 뭐 T를 타우를 캐피탈 T로 바꾸면 되니까 대문자 T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장에서는 이렇게 이게 타우로 표시한 거고 이 15페이지에서는 그 다음에 내가 전체적으로 한 거 여기에는 이제 뭐 이 T로 해서 캐피탈 T로 두 개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타우만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타우부터 이게 2분의 타우까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 해주면은 뭐 다 했듯이 여기서 뭐 타우 싱크에 뭐 타우 F 이렇게 되고 뭐 아까 적었던 거야. 그래서 보면은 싱크 펑션을 잘 보면은 이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되느냐 잘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보면은 요 그림이 지금 요 그림인데 여기에서 요 그림 뭐 그래서 싱크 펑션을 요걸 그려보죠. 싱크 x를 일단 그려보죠. 싱크 x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파이 x분의 사인 파이 x거든. 이게 원래 정의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x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봅시다. x가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봅시다. x가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x가 0보다 크면은 분모는 어떻게 돼? 분모. x가 0보다 크면은 분모. 요 부분. 분모는 어떻게 되겠어? 분모는 x가 0보다 크다. 큰 부분에 대해서만 살피면은 이거는 파이 x는 이것도 0보다 크겠네. 0보다 크다고. 분모는 0보다 크다고. 그럼 분자는 어떻게 돼서 사인 파이 x는 어떻게 돼? 사인 파이 x. 사인 파이 x는 주기 함수네. 주기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주기 파이 x니까 뭐가 되겠어? 주기 여기 뭐야 주기? 주기 뭐야 이거? 사인 파이 x 계속 나가는데 이 주기 뭐야 주기? 김정. 2입니다. 그렇지 2지 2. 그러니까 기본 주파수는 이제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F0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가 된다는 거지. 2가 된다는 거고 주기가. 그러니까 주기 2가 되는데 지금 뭐 사실 2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 여기 할 때는. 근데 2가 중요하지 않은데 뭐 어떻게 된다? 분자는 어떻게 된다고? 이 플러스가 됐다가 이 부분은 플러스잖아. 이 부분은 플러스가 됐다가 이 부분은 또 마이너스가 됐다.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다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다 계속 그렇게 돼 있지. 계속 나갈 테니까 사인파가 계속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나갈 거 아니야. 이쪽도 마찬가지로. 응? 이게 계속 나갈 테니까 플러스 있다 마이너스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분자는 어떻게 됐다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근데 분모는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돼요 무조건. 그러면
부호는 어떻게 되겠어? 부호는 분자에 따라 달라지겠지. 분자에 따라서. 분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분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x가 굉장히 커지면은,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호가 이렇게 된다는 거하고, 부호. 부호가. 부호는, 분모는 늘 0보다 크고,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부호는 그렇게 되고, 부호. 부호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커지면은, x가 커졌다. 큰 값이 됐다. 그러면은, 분모는 어떻게 되겠어? 분모가. x가 커지면, x가 굉장히 커진다. x가 커진다.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분모도 커지네. 근데 분자는 어떻게 돼서? sin 파이 x의 특징이 뭐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야? sin 파이 x. 김경래. 김경래. 네, sin 파이 x는 sin 함수는 sin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어? 응? 그 y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그렇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인다고. x가 커지더라도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움직이는 거야. 사인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x가 커지면 어떻게 돼서 분모는 점점 더 커지고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인다고. 점점 어떻게 되겠어? 0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이 싱크 펑션 그리면서. 그래서 이걸 그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돼. 이게 점점 사인파가 되는데 점점 줄어든다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점점 줄어든다. 이게 앰플리튜드가.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거는 0일 때는 왜 그러면 0이 아니냐? 0일 때 사인은 0일 때는 0인데 근데 이게 보면은 사인 파이 x에 파이 x 이걸 리미트 x를 0으로 가는다. 그러면은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 돼. 그러면 이때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우리가? 박세준 네,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미분해서 그렇지. 구합니다.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미분해서 하면은 이 값을 구하시죠. 그럼 이 미분해 보자고. 그럼 각각 미분해서 보면은 분모는 파이가 되는 거고 x니까 분자를 미분하면 사인 파이 x니까 파이에다가 코사인 파이 x 이렇게 되니까 이 0을 넣어보자고. 이때 0 넣으면은 어떻게 코사인 제로는 1이니까 1이 되겠네. 이게 1이 되고 파이분의 파이니까 1이 되는 1. 아, 이게 1이구나. 1. 이때 1이 되는구나. 그 0일 때는 1이고 나머지 요렇게 줄어드는 사인파가 분모가 점점 늘어나니까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이거 줄어드는 형태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언제 첫 번째 크로스가 되겠어? 언제 첫 번째 크로스가? 사인 파이 x가 0이 될 때, 파이 x가 파이일 때, 1일 때 이게 크로스 된다고. 그리고 1일 때, 1일 때, 그다음 이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된다. 요거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이런 식으로 된다. 싱크 펑션이. 싱크 x라는 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싱크 x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싱크 t는 어떻게 해요? t는 뭐 t로 바꿔주면 되니까 이거 뭐 타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똑같은 t로 바뀌는데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사인 펑션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좀 내가 그림이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똑같은 거예요. 좌우 대칭인데 내가 지금 그림 그리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좌우 대칭이야. 그럼 이거 1은 똑같겠고 이 앰플리튜드가 1은 똑같겠고 그 다음에 언제 크로스하는 거야? 아까 이 안에 게 1일 때 그럼 이 안에 게 1일 때 뭐 t가 뭐일 때 t분의 타우가 1일 때 뭐 t가 뭐일 때야? 뭐가 돼서? 이 t가 뭐일 때? 타우일 때네. 타우일 때 첫 번째 크로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로스 하는 거는 2타우일 때, 세 번째는 3타우일 때, 네 번째는 4타우일 때 이렇게 크로스 한다. 이거는 뭐 싱크 펑션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싱크 펑션에 대해서 그림은 대충 그릴 수 있어야 돼. 못 그리면 나중에 골치 아파 이거. 그다음 이거 마이너스 쪽으로는 이거 마이너스 타우일 때, 마이너스 2타우일 때, 마이너스 3타우일 때 이런 식으로 쭉 된다. 요 크로스 하는 거, 요것도
알아야 되고 요 싱크 안에 요 아규먼트라고 그러는데 요 변수가 이게 1이 될 때 첫 번째 크로스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니까 이것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보면은 이게 잘 보면은 이게 T고 이거는 아까 우리 F니까 F라고 만약에 하면은 아까 우리가 구한 거는 타우 싱크 타우 F였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다시 그리면 이거는 주파수 도메인이 F니까 이거는 F에서 어떻게 이걸 중심으로 해서 또 똑같은데 그림 똑같아. 이렇게 되는데 이때 F를 또 1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되겠어? 1이 아니라 뭐 타우가 되겠네. 타우. 이거는 타우가 되겠고 첫 번째 크로스 하는 게 뭐가 된다고? 이 아규먼트가 1인 거. 타우 F가 1인 거. 타우 F가 1이면 어떻게 돼? 타우 F가 타우 F가 1이다. 그러면 F는 뭐가 되겠어? F는 뭐가 되겠어? 원오버 타우가 된다. 타우분의 1이 돼. 타우분의 1. 두 번째는 타우분의 2. 세 번째는 타우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 첫 번째 크로스는 이쪽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타우분의 1. 두 번째는 마이너스 타우분의 2. 마이너스 타우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림은 좀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동시에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여기 잘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잘 보세요. 이게 타우가 타임 도메인에서 타우가 넓어진다. 타우가 커진다. 타우가 커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크로스 하는 게 어떻게 되죠? 타우분의 1이라 했거든. 첫 번째 크로스 하는 게 타우분의 1이라 했거든. 그러면 타우가 커지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지. 이게 줄어든다. 타우가 커지면은 타우분의 1은 타우분의 1은 줄어들고 타우가 만약에 타우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타우분의 1은 커진다. 이게 반대 관계에 있다고. 주파수 관계하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하고 주파수 도메인하고 반대 관계에 있어. 타임에서 늘어나면은 주파수가 줄어들고 타임에서 줄어들면은 주파수가 늘어나. 그럼 그거 도대체 어디 쓰느냐 이거 어디 쓰느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거는 좀 그렇고 이거는 지금 이거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XF라고 하면 돼. 이거 XF. 이 그림부터 얘기하고 좀 얘기합시다. XF인데 XF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XF는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고. 이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분명 이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것도 이렇게 뒤집어지는 여기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요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XF가 보통 복소수라고 이게 복소수.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뭐 마이너스 방향으로만 있으니까 좀 쉬운데 보통 XF를 구하고 나면 복소수야. 우리가 보통 구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우리가 여기 하고 있는 것들 이게 요 5가지 여기에는 대부분 다 뭐 그냥 복소수 아니고 그냥 뭐 리얼값 이렇게 나타나니까 뭐 다 그런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대부분 다 복소수가 나온다고. 그 복소수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리고 XF가 X의 리얼값하고 J의 X의 이미지니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전자과는 이렇게 안 한다고. 전자과에서는 이렇게 안 해. 리얼값, 이미지값 이거 전혀 관계가 없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X가 복소수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한다고? X의 F의 절대값하고 어떻게 한다고? 각도 X의 F의 각도 페이즈 이거 매그니튜드라고 그러고 앰플리튜드 매그니튜드 이건 페이즈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근데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건 좀 약간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약간 복잡해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정확히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절대값을 해서 이게 마이너스가 뭐 올라갔다라는 거야. 절대값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절대값 씌우면 1이 되잖아. 그래서 이게 음의 방향이 있는 거, 음의 방향, 이쪽이 음의 방향들인데 음수로 돼 있는 걸 이걸 이제 양수로
x의 절대값을 해주니까 이 양수로 들어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 하여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뭔 얘기냐면은 이게 그 렉탱귤러가 이렇게 큰 거하고 이게 타우가 예를 들어서 뭐 1초짜리하고 렉탱귤러가 작아 이뭐 그건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1 밀리세컨드다 이거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1세컨드 1세컨드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싱글 펑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1 밀리세컨드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 엄청 퍼진다고 이렇게 퍼지게 되지. 1ms를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많이 차이 나가지고 그러면 뭐 0.3 뭐 4분의 1ms를 합시다. 4분의 1세컨드 4분의 1초만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는 크로스가 이게 1초마다 1Hz마다 이게 크로스 되는 거고 이거는 4Hz마다 거꾸로 되었어요. 이렇게 된다. 똑같은 건데 이게 퍼진다고 이 싱크 펑션이 퍼지게 돼요.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펄스를 보내려면은 짧게 펄스를 만들면은 모르게 뭐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가 많이 차지한다고 주파수에서 프리퀀시가 많이 차지하게 돼요. 프리퀀시에서 많이 차지한다. 프리퀀시를 많이 차지하게 돼. 프리퀀시에서가 아니라 프리퀀시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많이 차지하게 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보니까 뭐 손흥민이 뭐 보통 경기에 나오긴 나오는데 뭐 골을 못 넣었더만.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 손흥민 경기를 축구 경기를 내가 핸드폰으로 보고 싶다. 핸드폰으로. 근데 이걸 만약에 제대로 보려면은 뭐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뭐 하여튼 제대로 보려면은 만약에 1mbps를 전송해야 된다. 1mbps를 지원해야지 이 경기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합시다. 지원해야 한다. 그럼 1mbps를 지원하려면은 이 펄스의 폭이 어떻게 되겠어? 1mbps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야 이게? 1mbps. bps는 bit per second거든. 비트. 1mbps. 메가비트 어떻게 된다고? 12육승계의 비트를 초당 12육승계의 비트를 보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야지 이게 뭐 이렇게 픽셀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보면은 이 픽셀마다 이게 다 달라지잖아. 이 사이즈마다 달라지는 거야. 이게 하나의 픽셀이 R, 레드, 그린, RGB, 블루 요게 나타내 가지고 요게 뭐 무슨 해상도에 다 다른데 뭐 이걸 뭐 8비트, 이거 8비트, 이거 8비트 해가지고 각 픽셀마다 뭐 8비트 보통 24비트 JPEG으로 하면 이렇게 제작이 돼. 24비트가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손흥민 경기를 보려면은 그 초당 이 픽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돼서 뭐 초당 12육승계의 비트가 전송이 돼야지 이 경기를 볼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다 깨진다고. 만약에 그렇게 되는 걸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은 1초당 12육승계의 비트를 보내야 된다. 1초당 초를. 그러면 한다면은 하나의 비트, 이 듀레이션은 얼마나 돼야 되겠어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만큼 듀레이션이 돼야 되겠어 이게 12육승계만큼 모여가지고 이렇게 12육승계만큼 모였을 때 이게 전체가 12육승계만큼 모였을 때가 어떻게 1초당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는 얼만큼 돼야 되겠어 하려면 하나의 듀레이션은 얼만큼 t는 어떻게 되느냐 10-6승초가 돼야 되지. 그래야지 12육승계 모이면 1초가 되잖아. 이 듀레이션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1mbps짜리 만약에 손흥민 경기를 보기 위해서 1mbps가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비트를 12육승 렉탱귤러 펄스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렉탱귤러 펄스가. 그러면은 렉탱귤러 t업을 10-6승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펄스들을 계속 보내야 돼. 이게 1초마다. 10-6승초마다
이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이걸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보내게 되면은 뭐 나중에 주파수에 대해서 할 텐데 이게 아까 타워 어떻게 된다고? C마이너 6승에 싱크에 C마이너 6승 F 이렇게 된다지. 그럼 요게 차지하는 거가 뭐 앞에 요 상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게 중요하거든 이게. 얘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요게 중요한데 이게 처음에 언제 크로스하느냐 이게 1일 때 C마이너 6승 F가 1일 때 그러면 F가 16승일 때 그러니까 1메가헤르츠 1메가헤르츠 1메가헤르츠의 밴드위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요런 것들을 할 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갑자기 왜 또 무슨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모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괜찮아.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아직까지는. 나중에 이제 뭐 막 나오고 할 텐데 아직까지는 중요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우리가 델타 F 여기 델타 F 요거 했듯이 여기 델타 F 뭐 델타 T에 대해서 했으니까 요게 이 주파수 도메인에 1이 나오는데 그럼 델타 F에 대해서 하면은 뭐 타임 도메인에서 1이 나온다. 요거 했듯이 똑같이 렉탱귤러 F가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 있을 때 요거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게. 뭐 요 앞에 있는 거 요거는 디지털 펄스라고 그래 이게. 디지털 펄스, 사각 펄스. 이거는 디지털 펄스. 디지털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디지털 펄스가 이게 렉탱귤러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게 뭐 몇 개, 1초에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밴드위스가 어떻게 결정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고 하니까 실제로 0101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디지털 할 때 보내야 되잖아. 그거 할 때 다 이 렉탱귤러의 형태로 보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거 뭐 주파수 도메인 또 왜 또 갑자기 하느냐? 주파수 도메인에 뭐 중요한 거 같지도 않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이것도 렉탱귤러 T가 아니라 F로 나타나는 거야. F. 나타나는데 이거는 아까 내가 이름을 T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디지털 펄스라고 그랬어. 디지털 펄스 신호가 있네. 이거 다시 찍어볼까? 이렇게 보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나는 렉탱귤러 그 렉탱귤러 T over T 이거는 내가 아까 디지털 펄스 신호가 있고 이걸 만약 주파수 도메인에서 똑같이 F 오버 뭐 T를 한다. 이거 도메인만 달라지는 거야. 하나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 하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데 이거는 디지털 펄스 신호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로우 패스 필터로 아이디얼 이게 만들 수 없어서 아이디얼이라고 아이디얼은 뭐 필요 없고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한다고. 이걸 렉탱귤러 T 오버 T를 캐피탈 T를 왜 이름이 다르냐? 똑같은 건데 이거 수학적으로 보면은 똑같잖아. 이게 렉탱귤러 하나는 T고 하나는 F 요거만 바뀌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디지털 펄스 신호라고 그러고 디지털 펄스 시그널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로우 패스 필터라고 그러고 도대체 뭐가 틀리냐 이거야. 뭐가 다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알려면 이제 그 컨볼루션이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곱하기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몰라? 아직 안 배웠네. 근데 요걸 하려면 좀 더 있어야 되겠네. 더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요걸 로우 패스 필터라고 그래. 아이디어 로우 패스 필터.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지금 보니까 이 컨볼루션이 안 나타나서.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게 나타나면은 주로 뭐가 곱해지게 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걸 좀 알아야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시스템을 통과하면 LTI 시스템을 통과하면 인풋이 XT고 이게 LTI다. LTI면은 제일 먼저 HT를 구한다고 했지. 그러면 나오는 아웃풋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오는 아웃풋. 성경원. 네. 성경원 이거 어떻게 돼? 이 아웃풋 어떻게 돼? LTI일 때 XT가 있고 임펄스 리스폰스가 HT일 때 이거 어떻게 돼? 아웃풋이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되지? 죄송합니다. 어? 이거 모르면 좀 심각한 건데. 마치 내가 수학에서 1 더하기 1이 뭐냐고 지금 묻는 거랑 비슷한 거야, 이거. 미분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2 더하기 3이 뭐냐 묻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 내가 골치 아프네 얘. 아, 컨볼루션 형태. 야,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오면 어떻게 해? 그 XT에다가 죄송합니다. 컨볼루션 HT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컨볼루션 그 아웃풋 뭐 하여튼 뭐 다 맞았으니까 맞았네. 바로 나와야 돼 이거는. XT랑 HT랑 컨볼루션인데 이건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야. 타임 도메인.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시스템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XT가 어떻게 보인다고? XF로 보여. XF로. 이 타임 도메인이고 타임. 그 본 측면을 타임에서 보는 거야. 하나는 프리퀀시를 보는 거. 프리퀀시를 보면 어떻게 XF를 넣었을 때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게 HT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HF로 보여. 이 풀에 트랜스포하면 HT를 풀에 트랜스포한 걸 HF라고 하면은 이 보면은 나오는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XF에다가 곱하기 HF가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야 이거.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이 아웃풋이 컨볼루션으로 나오잖아. 근데 컨볼루션이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컨볼루션 사실 계산하기 어려워. 컨볼루션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이 아웃풋이 컨볼루션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컨볼루션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지난번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했지만은 결국 우리가 뭐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건 굉장히 얕은 수준이야. 어떤 거냐 하면은 뭐 그냥 렉탱귤러하고 렉탱귤러 컨볼루션 하는 거랑 뭐 렉탱귤러랑 뭐 세모 이렇게 돼 있는 거 요 컨볼루션 요 정도 우리가 좀 할 수 있어. 아니면 굉장히 너무 어렵다고. 컨볼루션이 어렵다고. 근데 이걸 똑같은 시스템이 이게 똑같은 시스템이 이건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고 이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컨볼루션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곱하기를 된다. 컨볼루션보다는 곱하기가 훨씬 좋거든. 멀티플리케이션 곱하기 된다고. 곱하기로 된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곱하기가 돼. 컨볼루션.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증명해 줄게. 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라서 이것도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걸 보면은 곱하기가 되잖아. 곱하기.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렉탱귤러 F를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렉탱귤러 T업을 F 주파수 도메인에서 F T라고 하면 이게 왜 로우패스 필터라고 그래요. 로우패스 필터라고 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HF가 예를 들어서 이거 다 그러면은 XF가 예를 들어서 XF가 그러면 XF에다가 나오는 아웃풋은 어떻게 되는 거야? HF가 만약에 이거였다라고 가정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XF에다가 나오는 아웃풋은 어떻게 되는 거야? XF 곱하기 렉탱귤러 F 오버 T 이렇게 된다고. 근데 렉탱귤러 F 오버 T는 뭐 아닌 뭐라고? 렉탱귤러 이거 나오면 뭐 1 아니면 0이야. 1 아니면 0. 이거는 1 아니면 0이라고. 이거는 1 아니면 0이라고. 1 아니면 0이라고. 그럼 1 언제? F가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F가 2분의 T까지 나머지는 0이라고. 그럼 잘 보세요 이게. 그러면 XF가 예를 들어서 XF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예를 들어 이런 시그널이 있어서 이런 시그널. 그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T고 이게 2분의 T 요 사이 요거하고 요 사이에 있고 요거하고 렉탱귤러 F 오버 T하고 이 두 개 곱했다 하면 어떻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 어떻게 우리 눈에는 요거하고 요 두 개를 곱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1이고 나머지는 0이거든. 요 사이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이 그대로 1 곱하기 이거니까 XF 그대로 통과가 되겠지. 근데 이 2분의 T보다 더 큰 거는 어떻게 돼서 이 0이 된다고. 이거는 또 2분의 T보다 작은 거는 0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보다
큰 거, 작은 거나 요거는 다 0이 된다고. 0이라고, 0이 돼. 이것도 0이 된다고. 그 나머지 요 부분만 요렇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지금 그림 그리기가 좀 약간 곤란한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 부분만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만 남게 되잖아. 통과된다는 거야. 이게 통과된다고. 남게 되니까 이것만 남게 된다. 이것만 통과시킨다고. 근데 이게 0을 중심으로 했거든. 0을 중심으로 2분의 t 이렇게 되죠. 이걸 로우 패스 필터라고. 로우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 이걸 왜 이게 로우 패스 필터냐?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대부분 다 곱하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컨볼루션이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컨볼루션이 되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1을 곱하든지 0을 곱하든지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로우 패스 필터가 돼. 이렇게 돼. 그래서 뭐 지금 다 끝났네. 그래서 오늘 뭐 숙제는 뭐 퀴즈 다시 풀기. 그 다음에 뭐 오늘 했던 거 이거 했던 거 이거 렉탱귤러 요거랑 이 델타 F 오늘 했던 거 뭐 이밖에 없네. 1하고 델타 F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 렉탱귤러 T를 하면은 T 싱크 TF. 그 다음에 요거 거꾸로 되는 거. 예? 렉탱귤러 요것도 해봐야 돼. 이거 다 증명해봐야 돼. F 요 F 오브 T 이렇게 되면은 T 싱크에 T 이렇게 되네. 이 다 증명하고 이 2번은 다 증명하고 일단 증명하고 그다음에 이게 의미 좀 기록을 해봐야 돼. 퀴즈 다시 풀고 요 세 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태풍이 지금 눈을 지금 지나고 있어. 이 프레 트랜스폼 워낙 중요해서. 그렇고 그다음 내가 또 하나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내가 내일부터 좀 2박 3일 어딜 들어가서 뭐 평가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수요일 수업을 좀 못할 것 같다고 좀 미안한데 내가 뭐 좀 이렇게 노트북이나 핸드폰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다 반납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이거 맡겨놓고 들어가야 돼. 그 길을 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수요일 수업을 못할 것 같고 그런다고 진도를 안 나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수요일 수업은 뭐 이게 지금 직감은 아니고 뭐라고 할까 이게 하여튼 실시간 수업은 아니고 수업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수요일은 이론 수업도 있고 뭐 이게 좀 매트랩 실습 이번에 매트랩 실습해야 돼요. 프리 트랜스폼 들어가서 이 실시간 수업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내가 아마 내일부터 바로 들어야 돼가지고 내가 뭐 컴퓨터도 못 들고 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뭐 올리고 할 수가 없어. 오늘 밤에 올려야 돼. 그래서 온라인으로 내가 유튜브에 뭐 이 수업 그 이론 수업하고 이게 실습 수업하고 또 따로따로 올릴 테니까 이걸 보고 뭐 이게 숙제는 나을 거야. 숙제는 뭐 퀴즈는 안 보겠지. 숙제는 이제 목요일까지 원래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좀 대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한데 뭐 그렇게 해야 되고 뭐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 그래서 수요일 날은 수업 없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는 수업 없고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보고 그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보고 숙제는 목요일까지 내야지 딜레이 아니야. 뭐 한 번씩 또 보니까 뭐 숙제를 이렇게 늦게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숙제 늦게 내면은 거의 점수 없어요. 점수가 좀 상당히 낮으니까 웬만하면 그 듀 데이트에는 맞추려고 좀 해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내가 좀 뭐 이렇게 그걸 하지만은 좀 참작을 하지만은 웬만하면은 숙제 늦게 내지만 그렇다고 아이 그냥 뭐 안 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 내가 보니까 이거 뭐 포기를 했는지 안 내는 것보다는 점수가 높지만은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좀 하도록 해.